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작곡가 앤드류 오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내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호수 옆의 벤치에 앉으려는 순간 그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며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뱀들이 뒤엉켜 있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뱀이 아니라 장어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그는 이것의 사진을 찍어 공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기괴한 생명체들을 자신 SNS에도 업로드하였는데 그의 SNS 친구 중 한 명은 이것을 보며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건 드렁어리잖아. 걔네가 왜 뉴욕에 있지? 괴 생명체의 출현을 보고받은 뉴욕 당국 역시 이후 현장에 출동하여 이 드렁어리의 출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뉴욕뿐만 아니라 최소 8개 주에서도 이 드렁어리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와이, 조지아, 뉴저지, 메릴랜드, 미시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산발적 출현이었습니다. 미국의 야생동물 담당 부서는 이 괴생명체의 출현을 인지한 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태생의 드렁어리는 밀수업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와 극소수가 탈출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들이 하는 드렁어리는 추운 날씨에서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미국은 이듬해를 맞이했죠. 그런데 대참사는 이듬해부터 발생했습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드렁어리는 어느새 왕성한 번식을 하여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당국은 드렁어리의 생존 능력이 물고기 중 가히 발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행성인 이들은 낮에는 진흙 속에서 숨어 지내고 밤에 나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고 생존이 가능하며 자신의 번식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스스로 성전환도 가능하여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 개체수를 늘립니다. 암컷 한 마리가 200에서 800개의 알을 산란하는데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성체가 될 때까지 수컷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드렁어리의 성체 수컷은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새끼들을 입안에 넣어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할 시 새끼라도 구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까지 기어가 새끼들을 입에서 뱉어내 새끼들만이라도 지켜냅니다. 번식적 측면에서는 과거부터 미국을 괴롭혀왔던 가물치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가물치와 마찬가지로 드렁어리는 폐를 지닌 페어이기에 물 밖에서 공기 호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육지에서도 기어다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드렁어리를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요. 약간의 비가 내려 생긴 자그마한 웅덩이를 통해 극소량의 수분만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드렁어리는 먹이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최소 3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번식 능력뿐만 아니라 생존 능력에서도 가물치보다 더한 놈이죠. 드렁어리의 먹성도 가물치와 동급입니다. 자신보다 작은 크기의 물고기들은 물론이고 작은 동물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미국에서는 드렁어리를 생태계 위협동물로 지정한 상태인데 가물치의 경우 일반적인 낚시로 포획할 수라도 있지만 드렁어리는 앞서 언급되었듯 진흙에 숨어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포획하는 것에 매우 애를 먹고 있다 합니다. 애초에 이들의 이름인 드렁어리는 진흙을 파고드는 습성 때문에 논두렁을 허물어버린다 하여 두렁어리가 드렁어리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덕분에 농부 입장에서는 힘들어 쌓아놓은 농두렁을 망치는 아주 악독한 놈인 셈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드렁어리를 발견하면 곧바로 참수하거나 삽으로 머리를 깨고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이들을 수분 하나 없는 양지 바른 곳에 던져 가둔 다음 말려 죽일 정도로 농부들의 분노를 한몸에 받는 존재이죠. 하지만 한국에 서식하는 드렁어리는 다행히도 막강한 천적의 존재로 인해 개체수가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한국 속담 속의 귀여운 뱁새가 아닌 황새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예로부터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황새는 어울리지 않게 이 어마무시한 괴생명체, 수륙 양용 최강의 번식력, 포식력, 생존력을 지닌 드렁어리를 최애 식품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황새가 드렁어리를 발견했다 하면 이곳에는 황새 친구들이 어느새 수십 마리도 모여들어 드렁어리 뷔페를 개최할 정도라고 하죠. 덕분에 한국에서는 농부들의 최대의 적 드렁어리가 황새에 의해 개체수 조절이 되어 그나마 생태계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천적인 황새가 없는 미국에서는 드렁어리에 의해 생태계가 초전 박살이 나기 전 황새라도 수입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작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황새는 한국에서 현재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71년 이후부터는 자연 상태에서 번식 개체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는 황새를 멸종위기 등급 ENA1C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역시 드렁허리에 의해 생태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드렁허리에게는 황새보다 더 끔찍한 지구상에서 최강의 먹이사슬 위치에 존재하는 천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인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드렁허리는 습하고 차가운 기운으로 생긴 관절통을 다스린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정력에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정력에 좋다 소문이 나면 그 동물은 조만간 씨가 말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드렁허리는 동의보감에 따른 약재로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장어라는 이름으로 장어 대용품으로 섭취됩니다. 농부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로 한국인들은 드렁허리로 분노의 먹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포획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애먹는 드렁허리인데 최근 한국에서는 드렁허리의 양식에 성공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희소식이 미식가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에 사는 80세 임승성 씨는 자신의 논 200여 세제곱미터에 우리나라 최초로 드렁허리 양식을 시작했으며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나머지 양식 면적을 넓힐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며 매일 밤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길러지는 드렁허리는 매일 미꾸라지 등을 포식하며 몸집을 키우고 킬로그램당 4만원 선으로 전국 곳곳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선수같이 엄청난 스태미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드렁허리를 사발째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드렁허리에 대한 수요는 하늘을 치솟는다고 하죠.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포획할 수 있다면 포획해서 한국에 팔면 되지만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한국인들을 초빙이라도 해야 하나 라는 우스갯소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황새든 한국인이든 누구라도 미국에 와서 제발 이 괴물같은 드렁허리를 말살시켜줬으면 하고 바라는 미국인데 정작 요즘 미국에 출장을 간 한국의 생물은 황새와 비슷한 외양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공포의 생물입니다. 심지어 이 괴 생명체는 현재 유사종과 하이브리드 번식을 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보고까지 있어 미국 당국의 감시에 경고등을 띄우고 있죠.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생태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소식입니다. 9월의 매사추세츠 제비가메기를 관찰하며 해변을 순찰하던 18세의 해양 컬리인 스카일러 카델은 거대한 외가리 한 마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외가리는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다른 경계심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짧은 목과 짧은 다리, 짧은 부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외가리보다도 더 창백한 모습이었죠. 이윽고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한 생명체를 떠올렸습니다. 유라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아시아 외가리였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 외가리가 미국 본토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유라시아 전역에 넓게 분포하는 아시아 외가리는 악어 새끼도 잡아서 먹을 만큼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기에 미국 본토 외가리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죠. 또한 이들 간에는 번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외형의 외가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것이 미국 토종과 아시아 외가리의 혼종일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만약 이들이 번성하게 된다면 물고기, 개구리, 뱀, 토끼, 악어 새끼 등 눈에 보이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또 다른 생태계 위협종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 한국은 각종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휩쓸며 이른바 문화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드렁허리, 가물치, 장수말벌 등 동물마저 미국으로 건너가 대리전으로 무쌍을 찍고 있는 현 상황은 뭐랄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